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왜 그렇게 세계에서 사랑받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골을 잘 넣어서일까요? 연봉이 많아서일까요? 유명해서일까요?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하는 선수는 많고 돈 많은 선수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손흥민만큼은 상대팀 팬들조차 고개를 끄덕일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한 번은 들어보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믿었다가 당했으니까요. 미국 스포츠 전문 방송 기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취재한 스타가 수백 명이죠. 그중 절반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성인 군자였습니다. 꺼지면 악마였어요. 팬한테는 천사였죠. 스태프한테는 폭군이었습니다. 한 선수를 기억합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죠. 자선 행사마다 나타났습니다. 언론은 칭찬 일색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봤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청소 직원에게 고함치는 걸요. 이유가 뭡니까? 수건이 한 장 모자랐다는 겁니다. 또 다른 선수가 있었습니다. 월드컵 영웅이었죠? 겸손의 아이콘이라고 불렸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라커룸에서 신인들 괴롭혔다는 걸요. 몇 명은 그 때문에 은퇴했죠. 이게 한두 번입니까? 100번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가면이 두껍다는 걸요. 명성은 포장입니다. 돈은 도구죠. 칭찬은 연막이에요. 결국 저는 판단 기준을 바꿨습니다. 골 개수 관심 없습니다. 연봉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이걸 봤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 뭘 합니까? 위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게 제 기준이었습니다. 까다롭습니까? 맞습니다. 냉정합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속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요. 사람은 변합니다. 특히 성공하면 더 빨리 변하죠.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확신했어요. 예외는 없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기준에 계속 걸리는 이름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손흥민,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아시아 선수잖아. 과장됐겠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골 넣는다고요? 인정합니다. 토트넘 주전이라고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실력 좋은 선수는 많습니다. 언론이 칭찬한다고요? 웃깁니다. 언론은 스토리가 필요하면 뭐든 미화하니까요. 착하다고요? 더 웃기죠. 착한 선수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데요. 저는 경계했습니다. 또 하나의 포장된 이미지겠지. 자료를 모았습니다. 영상을 찾아봤죠.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골 기록이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대신 다른 게 보였죠. 경기 끝나고 상대 선수 일으켜 세우는 장면, 벤치에서 후보 선수 격려하는 모습, 훈련 끝나고 스태프한테 인사하는 순간. 계산이군.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지 관리죠. 그런데 반복됐습니다. 중요한 경기 전날에도, 대승 직후에도, 참혹한 패배 뒤에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뭡니까 이게? 계산이라면 이렇게 오래 안 갑니다. 연출이라면 어디선가 깨지죠. 그런데 안 깨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요. 항상 같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파고들었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봤죠. 더 많은 증언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숫자가 아니라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기록이 아니라 태도로 기억됐죠.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제대로 지켜보기로요. 냉정하게 거리 두고 감정 배제하고요. 저는 그를 칭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검증하려 했을 뿐이었죠. 사람은 위기에서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가면이 벗겨지죠.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손흥민이 무너지는 순간을요. 아니면요. 제 확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순간을요.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죠. 그리고 적었습니다. 손흥민, 관찰 시작. 성공은 설명이 쉽습니다. 태도는 설명이 어렵죠. 진짜와 가짜는 시간이 가르쳐 줍니다.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요.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첫 일주일은 평범했습니다. 훈련 영상, 경기 장면, 인터뷰 클립, 특별한 건 없었죠. 그런데 2주일째부터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 영상이었습니다. 새벽 6시죠. 선수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프로는 원래 그렇죠. 다음 날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 내내 같았습니다. 이미지 관리군.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카메라 의식하는 거죠. 성실한 모습 보여주려는 겁니다. 또 다른 장면을 봤습니다. 경기 끝나고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스태프 한 명이 물병을 건넸습니다. 손흥민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훈련 받았군. 미디어 대응 교육이죠? 에이전트가 시킨 겁니다. 인터뷰 영상도 봤습니다. 해트트릭을 넣은 날이었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늘 경기 어땠습니까? 동료들이 잘해줬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전형적이군. 자신을 낮추는 멘트죠. 팀 분위기 좋게 만드는 겁니다. 계산된 답변이에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표준적인 이미지 메이킹. 특별한 건 없음. 그런데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새벽 훈련 여전히 가장 먼저였습니다. 스태프 대하는 태도 변함없었죠. 인터뷰 어조 한결같았습니다. 계산이 치밀하군.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같았습니다. 중요한 경기 전날에도, 대승을 거둔 다음 날에도, 참혹하게 진 직후에도요. 항상 똑같았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이상한데? 계산된 이미지는 오래 안 갑니다.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봤죠. 1달 버팁니다. 2달 가능해요. 하지만 석 달, 넉 달, 반년이 넘어가면요. 어디선가 깨집니다. 피곤한 날 있죠. 컨디션 안 좋은 날 있습니다. 기분 나쁜 일 생기는 날도 있어요. 그럴 때 본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은 피곤해지면 본 모습으로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안 깨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연기라면 이렇게 오래 못 갑니다. 계산이라면 어디선가 실수하죠. 그런데 실수가 없었습니다. 카메라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중요한 순간에도, 사소한 순간에도요. 항상 같았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경기장 밖 모습을 추적했죠. 공항에서 팬 만나는 장면, 식당에서 직원 대하는 태도, 길거리에서 사인 요청받는 순간 전부 같았습니다. 친절했습니다. 겸손했죠. 조용했어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 경험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30년간 본 선수들은 전부 달랐죠. 성공하면 교만해졌습니다. 유명해지면 무례해졌어요. 돈 벌면 태도가 바뀌었죠.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1년 넘게 똑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표준적인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적었던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습니다. 계산이 아닐 가능성, 검증 필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우연히 영상 하나를 더 봤죠. 시즌 마지막 경기 직후였습니다. 토트넘이 졌어요.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했죠. 손흥민이 경기장을 떠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카메라 하나 없었습니다. 팬도 없었어요. 기자도 없었죠. 그런데 그는 멈췄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구단 스태프한테 다가갔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뭔가 말했죠. 립리딩으로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뭘 본 겁니까? 패배 직후였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었죠. 카메라도 없었어요. 아무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태프한테 인사했습니다.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지 관리도 아니었어요. 습관이었습니다. 아니 습관보다 더 깊은 거였죠.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 그리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2번요. 계산된 이미지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그는 1년 넘게 같았습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피곤한 순간에도 같았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 사람 자체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더 지켜봐야겠군. 이제는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죠. 이 사람이 정말로 이런 사람인지요.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료 기자 하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손흥민 기사 쓸 거 있어? 왜요? 얘가 기부를 엄청 한대. 근데 아무도 몰라.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어디서 들었습니까? 구단 관계자한테. 근데 확인이 안 돼. 본인이 함구령 내렸나 봐. 흥미로웠습니다.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죠. 공식 발표가 없었으니까요. 며칠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수해 피해 지역에 거액 기부,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코로나 의료진 후원, 전부 익명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유명인 기부는 보통 공개됩니다. 당연하죠. 이미지 상승 효과가 있으니까요. 세금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팬들 호감도도 올라가죠. 그런데 이 사람은 숨겼습니다. 왜죠? 더 파고들었습니다. 한 자선단체 관계자를 찾아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손흥민 선수 기부건 확인 가능합니까? 죄송합니다. 본인이 공개 안 하길 원해서요. 이유가 뭡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요. 선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들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주인공이어야 한다고요? 저는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놀랐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이건 계산에 맞지 않습니다. 유명인 기부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돈을 줍니다. 언론에 알립니다. 이미지가 올라가죠. 팬이 늘어납니다. 광고 제의가 들어와요. 윈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공식을 깼습니다.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숨겼죠. 홍보 효과 제로입니다. 이미지 상승 없어요. 언론 플레이 안 했죠. 도대체 왜 이렇게 합니까?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그 문장이 맴돌았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주인공이어야 한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전략이 아닙니다. 전략이라면 효율을 따집니다. 투자 대비 효과를 계산하죠. 최대한 이득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득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득이 목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성격입니다. 30년간 수백 명을 봤습니다. 선행하는 유명인 많았죠. 하지만 전부 설명했습니다. 인터뷰했어요. 사진 찍었죠. SNS에 올렸습니다. 선행을 설명하는 순간 그건 거래가 됩니다. 나 착한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래죠. 그런데 손흥민은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줬을 뿐입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죠. 그동안 적어온 기록들을 다시 봤습니다. 관찰 시작. 이 사람은 다르다. 검증 필요. 전부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습니다. 이 사람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뭘 쓴 겁니까? 저는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 직업이죠. 선수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기록합니다. 30년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평가 대상이 아니다.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밑에 한 줄 더 적었습니다. 이 사람은 존중의 대상이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뭔가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제 기준이요. 30년간 쌓아온 판단 기준이 흔들렸습니다. 좋은 선수를 찾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틀렸죠. 손흥민은 좋은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건요. 따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득을 계산합니다. 효율을 따지죠. 손해보기 싫어해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조용함은 계산이 아니라 신념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평가표를 접었습니다. 더 이상 평가할 게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차례였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지요? 몇 주 후였습니다. 또 다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손흥민이 재단을 만들었대요. 동료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이제 시작이네. 유명인의 전형적인 다음 단계였습니다. 기부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재단이죠. 이름 걸고 홍보하고 언론 부르고요.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결국 이미지 관리였던 겁니다. 조용히 준비하다가 큰 그림으로 터뜨리는 거죠. 계산이 깊었습니다.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를 봤죠.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사진 메인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영상 없었어요. 홍보 문구 최소한이었죠. 뭡니까 이게? 재단 만들면 보통 이름을 크게 박습니다.
본인 얼굴 전면에 내세우죠. 언론 자료 뿌리고요. 그런데 이 재단은 조용했습니다. 더 파고들었습니다. 지원 대상을 봤죠. 아이들이었습니다. 청소년이에요. 취약계층 학생들이었죠. 표준적이군. 그런데 세부 내용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지속 지원이었죠. 장학금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이었습니다. 훈련비 지원, 장비 제공, 대회 참가비 보조, 멘토링 프로그램, 진로 상담까지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냥 돈 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이 재단은 달랐습니다. 관리했습니다. 추적했어요. 연락했죠. 행정 구조를 봤습니다. 놀랐습니다. 실무자 중심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었죠. 제대로 된 팀이었어요. 이건 돈이 엄청 들겠는데 재단 운영비만 해도 상당할 겁니다. 인건비, 사무실, 시스템 유지비 그냥 기부금으로 주는 게 훨씬 쌉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귀찮은 방식을 택했습니까?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관계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직접 관여합니까? 네. 정기적으로 보고받으십니다. 본인 이름 홍보는요? 원하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주인공이어야 한다고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왜 재단을 만들었습니까? 그냥 기부하면 되잖아요? 관계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선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돕는 건 감정이다. 계속 돕는 건 책임이다라고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한 번 돕는 건 감정이다. 계속 돕는 건 책임이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기부는 감정입니다. 불쌍해서 줍니다. 측은해서 돕죠. 한 번 주고 끝입니다. 그런데 재단은 다릅니다. 시스템입니다. 구조예요. 약속이죠.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입니다. 그는 감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선택했죠. 이건 선행이 아닙니다. 관리였습니다. 박수 받을 수 없는 선택이었죠. 아무도 모르니까요. 효율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돈도 시간도 더 듭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택했습니다. 선행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지속은 구조로 완성됩니다. 그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박수를 포기하고 귀찮음을 택했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착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미지 좋은 스타도 아니었어요. 이건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선행합니다. 기분 좋아서죠. 박수 받고 싶어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박수 없는 길을 택했습니다. 귀찮은 방식을 선택했죠. 오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이건 미담이 아니었습니다. 운영이었죠.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손흥민 재평가. 밑에 한 줄 더 썼습니다. 이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인간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생각했습니다. 이건 오래 가겠군. 일회성 선행은 금방 식습니다. 감정은 시들죠. 그런데 시스템은 다릅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그가 있든 없든요. 그게 진짜 책임입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를 다시 기록해야겠군. 이번엔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증언이었죠. 재단 자료를 더 들여다봤습니다. 지원받는 아이들 명단이 있었죠. 개인정보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보였어요. 전부 비슷했습니다. 재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안 됐죠. 훈련비를 못 냈습니다. 장비를 살 수 없었어요. 대회 참가비가 부족했죠.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안타깝긴 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재능 있는 아이들이 돈 때문에 꿈을 접는 거죠.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원 조건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조건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적 요구? 없었습니다. 대회 입상? 필요 없었어요. 언론 인터뷰? 요구 안 했죠. 심지어 재단 이름 언급도 안 해도 됐습니다. 이상한데? 보통 장학 프로그램은 조건이 많습니다. 성적 유지해야 하죠. 대회 나가야 합니다. 수상해야 해요. 재단 홍보도 해야 하고요. 투자 대비 성과를 확인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효율적이죠. 그런데 이 재단은 달랐습니다. 성과 지표가 없었습니다. 관계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조건이 이게 전부입니까? 네. 선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성적이 떨어지면요? 상관없습니다. 계속 지원합니다. 대회에서 지면요? 괜찮습니다.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지원 중단 기준이 뭡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할 때요. 아니면 꿈을 포기할 때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관리자로서 불안한 방식입니다. 성과 측정을 못합니다. 투자 효율을 못 보죠. 실패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선수님이 왜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수님 어릴 때도 형편이 어려우셨대요. 축구 계속할지 고민하셨다고요? 그래서요? 그때 누군가 도와줬답니다. 조건 없이요. 그래서 포기 안 하셨대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료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과거를요. 찾았습니다. 어릴 적 기사가 있었습니다. 가족 형편이 어려웠다는 내용이었죠. 아버지가 축구선수 출신이었습니다. 은퇴 후 생계가 힘들었어요. 손흥민은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비가 문제였죠. 독일 유학 갈 때도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비용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런데 누군가 도왔습니다. 조건 없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는 후원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료였죠.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갈림길을 지나왔어요. 포기할까 말까 고민했던 순간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조건이 없었던 겁니다. 성과를 요구하면 부담입니다. 성적을 강요하면 압박이죠. 그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본인이 겪었으니까요. 조건이 적을수록 믿음은 무거워집니다. 그는 성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포기를 금지했죠. 이건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동행이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며 돕는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눈높이에서 손 내미는 거였죠. 후원자와 동료는 다릅니다. 후원자는 줍니다. 동료는 함께 갑니다. 후원자는 성과를 봅니다. 동료는 과정을 지켜봐요. 후원자는 조건을 겁니다. 동료는 믿음을 주죠. 손흥민은 후원자가 되길 거부했습니다. 동료가 되길 선택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는 위에서 돕지 않았다. 옆에 섰다. 밑줄 그었습니다. 2번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은 위에서 봅니다. 내려다보며 던져주죠. 시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옆에 섰습니다. 같은 높이에서 손 잡아줬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옆에서 손 잡아줬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경험에서 나온 선택이었습니다. 이론이 아니었어요. 계산도 아니었죠.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30년간 수많은 선수를 봤습니다. 성공한 사람 많았죠. 부자 된 스타도 많았어요. 기부하는 유명인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시혜가 아니라 동행을 선택한 사람, 위가 아니라 옆을 택한 사람,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준 사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을 권력으로 쓰지 않는군. 연결로 쓰고 있었습니다. 6장.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기가 있었죠. 토트넘 대 에버턴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전반 30분쯤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몰고 갔습니다. 속도를 냈죠. 상대 수비수가 따라붙었어요. 그리고 순간이었습니다. 둘이 부딪혔습니다. 상대 선수가 쓰러졌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경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수들이 멈췄어요.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죠. 심각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경기 중 사고다. 흔한 일이지. 프로 세계입니다. 부상은 당연하죠. 격렬한 스포츠니까요. 감정 개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손흥민을 잡았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저 표정은 뭡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무릎을 꿇었죠. 왜 저렇게까지 합니까? 경쟁자입니다. 상대팀 선수죠. 적입니다. 승부를 가르는 판인데요. 감정은 사치입니다. 프로라면 냉정해야 합니다. 일어서야 해요. 경기에 집중해야 하죠. 그런데 그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이 상대 선수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경기장 밖으로 나갔죠. 손흥민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움직임이 달랐어요.
느렸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게 보였죠. 결국 교체됐습니다. 감정에 휘말렸군.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프로답지 못한 모습이었죠. 경기가 끝났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뉴스가 떴습니다. 손흥민이 부상당한 선수를 직접 찾아갔다는 거였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사과했죠. 위로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지 관리군. 당연한 수순입니다. 언론 대응이죠. 에이전트가 시킨 거예요. 그런데 댓글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부상당한 선수가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손흥민이 찾아왔다. 눈물을 흘렸다. 진심이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눈물 흘려? 세계 언론이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스포츠맨십이다. 그는 승부보다 사람을 먼저 봤다. 프로 세계에서 보기 드문 모습이다. 팬들이 댓글을 달았죠. 이래서 손흥민을 사랑한다. 경쟁자를 걱정하다니. 이게 진짜 챔피언이다. 동료 선수들도 반응했습니다. 손은 다르다. 경기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라커룸에서 모두가 존경한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상합니다. 프로 세계는 냉정합니다. 상대는 적이죠. 경쟁자예요. 이기는 게 목표입니다. 감정? 사치입니다. 공감? 약점이죠. 동정? 필요 없어요. 이게 제가 30년간 본 프로 세계였습니다. 승부는 승부입니다. 감정은 따로죠. 그런데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승부 중에 감정을 보였습니다. 경쟁자를 걱정했죠. 병원까지 찾아갔어요. 비효율적입니다. 시간 낭비죠? 정신력 약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세계가 칭찬했습니다. 언론이 감동했죠. 팬들이 존경했어요. 동료들이 인정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승부의 논리가 무너졌다. 손을 멈췄습니다. 제가 지금 뭘 쓴 겁니까? 30년간 제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프로는 냉정해야 한다. 승부가 우선이다. 감정은 배제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썼습니까? 무너졌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승부는 끝나면 사라집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죠. 트로피는 먼지 쌓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남습니다. 기억은 남아요. 인상은 지워지지 않죠. 태도는 계속 이야기됩니다. 손흥민은 그 순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승부보다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경쟁보다 공감을 택했죠. 비효율적입니까? 맞습니다. 약점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의 가치는 더 올라갔습니다. 언론은 더 존중했어요. 팬들은 더 사랑했죠. 동료들은 더 믿었습니다.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밑에 한 줄 더 적었습니다. 승부는 경기장에서 끝난다. 사람은 경기장 밖에서 증명된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프로 세계를 30년 봤습니다. 냉정함이 미덕이라고 믿었죠. 승부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손흥민은 승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먼저 봤죠. 그래서 더 강했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날 냉정함을 내려놓았다. 30년간 쌓아온 기준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틀린 기준을 내려놓는 건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배움이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뭘 해온 겁니까? 30년간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기준을 만들었죠. 통과 여부를 판단했어요. 그게 제 직업이었습니다. 자부심이었죠. 선수들이 제 평가를 기다렸습니다. 제 기사가 나가면 영향력이 있었어요. 제 판단이 무게가 있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기준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손흥민을 관찰하면서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석할수록 결점이 안 보였습니다. 대신 일관성이 보였죠. 전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습관만 보였어요. 연출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반복된 선택만 드러났죠. 제 기준으로 측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준이 낡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죠?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적어온 기록들을 봤어요. 관찰 시작, 이 사람은 다르다. 평가 대상이 아니다. 존중의 대상이다. 승부의 논리가 무너졌다.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그 다음은 관찰했죠. 그러다 혼란스러웠어요. 결국 인정했습니다. 누가 변한 겁니까? 손흥민이 아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적었습니다. 나는 그를 평가하고 있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에게 평가받고 있었다. 펜을 놓았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가 평가자였습니다. 30년간요. 판단하는 사람이었죠.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썼습니까? 내가 평가받고 있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은 제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변명하지도 않았죠. 그냥 살았습니다. 일관되게요. 그런데 그 일관성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제 기준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제 판단을 무너뜨렸어요. 기준이란 게 뭡니까? 결국 만든 사람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제 기준은 냉정함이었습니다. 승부였죠. 효율이었어요. 그런데 손흥민은 그 기준 밖에 있었습니다. 냉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승부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람을 먼저 봤죠. 효율적이지 않지만 지속 가능했어요. 제 기준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손흥민이 아니었습니다. 제 기준이었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는 나의 기준 밖에 있었다. 밑에 더 썼습니다. 나는 그를 평가할 자격이 없었다. 손을 멈췄습니다. 평가할 자격이 없다? 저는 30년 경력 기자입니다. 누구든 평가할 자격이 있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썼습니까? 자격이 없다. 맞았습니다. 평가는 위에서 합니다. 아래를 보면서 하죠.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요. 그런데 손흥민은 제 위가 아니었습니다. 옆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위였습니다. 제가 배워야 할 사람이었죠. 노트를 넘겼습니다. 세 장을 펼쳤어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그는 모범 사례가 아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이어 썼습니다. 모범은 따라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줄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따라하기 위험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다. 밑줄 그었습니다. 세 번요. 따라하기 위험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득을 계산합니다. 효율을 따지죠. 손해보기 싫어해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박수 없는 길을 택했습니다. 귀찮은 방식을 선택했죠. 조건 없이 도왔어요. 경쟁자를 걱정했습니다. 이건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위험합니다. 손해볼 수 있어요. 이용당할 수 있죠?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일관되게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30년간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었습니다. 저는 평가자였으니까요. 판단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존경은 분석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해가 멈추는 순간에 경외가 시작되죠. 저는 더 이상 손흥민을 분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록을 닫기로 했어요. 평가표를 내려놓기로 했죠. 대신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증언으로요. 제가 본 것을요. 제가 배운 것을요. 제가 부끄러웠던 것을요. 몇 달 후였습니다. 세계 언론이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손흥민,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아이콘, 저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달랐어요. 골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트로피 개수도 아니었죠. 태도였습니다. 한 영국 기자가 썼습니다. 그의 플레이보다 그의 행동이 기억에 남는다. 프랑스 언론이 말했죠. 그는 경기장 밖에서 더 빛난다. 독일 방송이 분석했습니다. 그를 보면 한국이 보인다. 저는 멈췄습니다. 한국이 보인다? 더 찾아봤습니다. 세계 팬들 댓글이었습니다. 손흥민 때문에 한국에 관심 생겼다. 한국 사람들이 다 저럴까? 한국 가보고 싶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 선수가 나라 이미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골이 아니었어요. 태도였죠. 화려한 플레이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행동이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가 한국으로 연결됐습니다. 그의 선택 하나가 국가 이미지가 됐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료를 더 모았습니다. 한 인터뷰를 봤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항상 조심스럽습니까? 손흥민이 답했죠. 제가 한국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행동 하나가 나라 이미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경 씁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알고 있었군요. 본인이 상징이라는 걸요.
개인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가볍게 행동할 수 없었던 거였죠. 국가는 외교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태도가 나라가 됩니다. 손흥민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의식했죠. 동료 선수 인터뷰도 봤습니다. 손은 특별하다. 경기장 안팎에서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존중한다. 그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 세계의 합의였습니다. 이 선수는 믿을 수 있다. 실력 이전의 인간으로서 신뢰받고 있었습니다. 골 넣는 능력보다 태도가 먼저 평가받고 있었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남길 시간이었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는 스타가 아니다. 다음 줄에 썼습니다. 홍보 대사도 아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는 국격 그 자체다. 밑줄 그었습니다. 여러 번요? 국격. 나라의 품격입니다. 외교관이 만들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세우지 않아요. 한 사람의 일관된 태도가 만듭니다. 반복된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죠. 손흥민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조용히요. 일관되게요. 세계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믿기 시작했죠. 한국 선수는 믿을 수 있다. 한국 사람은 다르다. 이게 국격입니다. 한 사람이 나라가 된 겁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판결문을요. 여기서 나는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을 끝냅니다. 손흥민은 가장 뛰어난 선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 신뢰받을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는 돈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선행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권리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은 만큼 조용히 돌려주었을 뿐입니다. 나는 그를 영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나라가 세계 앞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판결입니다. 펜을 놓았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30년간 수많은 기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평가가 아니었으니까요. 증언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의 증언이었죠. 제가 배운 것의 기록이었어요. 제가 바뀐 것의 고백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외입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예외를 인정한 건요? 그리고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죠. 이런 사람을 볼 수 있어서요?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어서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